뭐?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온다는데? 왜? 줄 거 있어? 안 와서 다행이지. 지금 그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살짝 다음부터는 저기 앉아라.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110쪽으로 넘어가서 있잖아.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밝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light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읽으면 광도라고 읽어야 되거든, 광도. 그래서 걔 제일 많이 쓰는 약어가 대문자 L을 쓴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L값,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고 있는 두 별을 내가 한번 이렇게 거리를 임의로 배치를 해볼게. 저기에 사람 눈을 지금 달아놨어. 이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별 두 개의 밝기값, 별 두 개의 광도값을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본질적으로 저 별 두 개가 각각 가지고 있는 광도값은 밑에 적었다시피 둘 다 똑같은 L이란 말이야. 에? 근데 내가 지금 거리를 두 별을 어떻게 배치를 해놨냐면 앞쪽의 별이 거리 1D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뒤쪽의 별은 의도적으로 그거 거리를 두 배로 늘려놨어. 그러면 원래 밝기 1L을 가지고 있는 별이 1D만큼의 거리에서 1L 자기 밝기 그대로 관찰이 만약에 된다면 거리가 그로부터 두 배 멀어져 있는 별은 똑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더 강하게 보일까요? 약하게 보일까요? 당연히 약하게 보일 건데 약하게 보이는 배율이 얼마만큼 약하게 보이냐면 거리가 두 배 멀어졌으니까 단순히 2분의 1이겠지가 아니라 저 거리가 제곱으로 반영이 돼. 제곱으로. 그러니까 두 배 멀어지면 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 눈에는 몇 배 밝기로 보인다? 4분의 1 밝기로 보인다. 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평가 지표랑 엮어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 되게 이 단원의 문제 자체가 엄청 수리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되게 되냐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하나가 그게 바로 등급이라는 겁니다. 등급! 등급! 일단 천문학이고 화학이고 물리학이고 전부 다 만들어진 기원을 따지면 당연히 다 어느 나라에서 시작해? 저 나라에서 시작해. 귀 막지 마. 뭐 시끄럽다는 거야 지금? 그럼 그리스에서 시작해. 그래서 어지간한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헛소리 많이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리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여가 시간에 뭐 했겠어? 하늘 봤겠죠. 하늘 밤하늘 보다가 별 보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이론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히파르코스라는 분이 정리하신 어떤 특정한 리스트가 존재하는데 그 리스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별의 밝기 체계, 밝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최초로 만들어내셨어요. 최초로 만들어냈고 이 사람은 저 밝기 등급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야 내가 밤하늘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더니 내 눈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인식을 하기에 그 밤하늘에 무수히 많이 흩뿌려져 있는 별들 가운데 애들이 밝기 등급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들의 밝기 등급 차이가 대략 자연수 1에서 6 사이의 범위로 내가 한번 차등을 둬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더라, 평가할 수 있겠더라 라는 사실을 밝혀냈거든? 에?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밝은 걸로 취급을 했고 더 등급값이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걸로 취급을 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로 측정했다고 저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근거가 꼴랑 자기 눈이라고 눈 당연히 부정확했겠죠. 부정확했겠지만 사실 최초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시대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그럼 눈 말고 딴 걸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때 과거에는 저랬으나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 망원경을 비롯해서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밝기 등급은 훨씬 더 정교화되어 있는데 현대의 밝기 등급은 훨씬 더 정교화되어 가지고 꼴랑 자연수 1에서 6 사이 범위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켰거든요. 정수 범위로. 정수 범위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음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수 범위로 쭉 나아갈 수도 있고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양수 범위로 쭉 나아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운 별이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더 밝은 별로 보이게 됩니다. 뭐 중학교 과학 문제에서는 그 정도까지 요구는 안 하겠지만 사실 정수 범위라는 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말인 게 이제는 어디까지 다 허용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사이에 소수점 첫째 자리 범위까지도 허용을 할 수가 있어서 0.5등급이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고 뭐 2.7등급이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거든. 다행히 이런 안 좋은 숫자들은 너희 시험 문제에서는 볼 일이 없을 거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이 등급이라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게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면은 각 별의 등급 차이에 따른 밝기 비교, 밝기 배율을 비교하는 자료, 밝기 배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이번 시험에서 가계도 및 유전 문제와 함께 가장 어렵게 출제될, 가장 어렵게 디자인될 예정인 문제 소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이제 여기에 쓰게 된 내용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천문학자들이 진작에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의문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건데 1등급 차이가 나는 별이 있으면 그 두 별 사이의 밝기의 격차가 대략 2.5배 배율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이미 사람들이 알아놨어요. 1등급 차가 2.5랬다. 그럼 2등급 차가 몇 배겠어? 2.5에 1등급 차이가 2.5에 1승이란 말이야. 그럼 2등급 차이는 2.5에 몇 승? 제곱이거든. 몇 개월 뒤면은 고등학생 되잖아. 고등학생 돼가지고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거듭 제곱들이 존재하거든요. 5의 제곱이 25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5의 세제곱이 얼마야? 얼마야? 125. 5의 4승까지는 자유자재로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 5의 4승 얼마야? 625고.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수학 문제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제일 좀 많이 사용되는 거듭 제곱들은 5의 거듭 제곱이랑 3의 거듭 제곱인 것 같아요. 3의 4승 얼마예요? 81이고요. 3의 3승 27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듭 제곱들은 그때그때 자유롭게 다 꺼내 먹을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25의 제곱이 곧 5의 4승이겠지. 25의 제곱이 곧 5의 4승일 거고 따라서 2.5의 제곱이 얼마일 거야? 6.25겠지. 6.25인데 너희들 기준으로는 중3 문제 기준으로는 그거 반올림 허용해서 6.3이라고 쓰라고 할 거야. 3등급 차가 그러면 몇 배냐? 2.5에 여기에다가 2.5 곱해주면 되잖아요. 계산 직접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하면은 결과 되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뭐 15.75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15.75라는 숫자는 보자마자 당연히 뭐 하고 싶어야 돼? 반올림 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3등급 차를 뭐라고 본다? 16등급 차이라고 봅니다. 저기까지 했으면 다 된 겁니다. 여기가 의미가 있는 숫자야. 3등급 차이가 16배 차이다.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야. 그래야지 얘를 16으로 맞춰줘야지. 거기에다가
2.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몇 배라는 아주 예쁜 숫자가 나올 거니까. 야! 16에 2.5 곱하면 얼마야? 40이지. 그래서 앞에 4개 숫자가 전부 다 빌드업이었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서 뭘 한 거다? 반올림들이 그렇게 한 거다. 따라서 5등급 차이, 5등급 격차는 밝기 배율상으로 몇 배의 격차를 의미한다? 100배의 격차를 의미를 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예시로 들었던 설정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볼게. 원래 밝기, 본래 밝기 L을 가지고 있던 별이 D만큼의 거리로 저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바꿔가지고 똑같은 밝기 L인데 뭐 그림의 배율상 그렇게 올바른 숫자로 보이진 않지만 일단 양해하시고 편의적으로 뒤에 있는 애가 무려 거리가 10배가 더 멀어져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에? 여기서 이 L이라는 밝기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너의 등급의 값을 만약에 플러스 1등급짜리 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 뒤에 앞에 별보다 거리가 10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의 등급은 얼마게? 거리가 일단 10배 멀어졌어. 거리가 10배 멀어진다는 건 본인의 밝기 값이 곱하기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10분의 1이 아니고 몇 배? 100분의 1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100배나 더 어둡게 보이는 별이라는 거는 눈 떠봐!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격차라고? 5등급 격차인데 숫자, 등급 숫자는 커질수록 어둡다. 작아질수록 어둡다. 커질수록 어둡다. 등급 숫자는 커질수록 어둡다. 5등급 격차인데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1등급 기준으로 여기를 플러스 5를 한번 쳐주면 뒤에 등급이 몇 등급 나온다? 플러스 6등급이 나온다.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니네가 이번 시험에서 최소 한 문제는 보게 될 예시고 가장 좀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예제 한번 그려놓으세요. 거기 뭐 여백에 111쪽에 해도 좋고 110쪽에 해도 좋고 아까 오늘 오프닝에서 출연시켜줄까?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별까지의 거리인데 그걸 직접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연구하고 싶고 간접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보니까 개발해낸 도구들이 뭐다? 하나가 연주시차, 두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별의 밝기에 따른 거리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니네가 지금 나한테 먼저 들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질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랑 뭐 사이의 관계성을 이미 알고 있어. 초라는 단위와 파색이라는 단위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여기 도착했어? 그러면 지금 거리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 밝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밝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연구해놔가지고 개발을 해놨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나는 저 파색이라는 거의 쓸모를 지금부터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천문학자들이 가정적으로 잡아놓은 얼마만큼의 거리값이 존재하냐면 10파색이라고 하는 거리값이 존재합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아까 1파색이 몇 광년이랬으니까 3.26광년이라고 했으니까 10파색이면 광년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야? 32.6광년이지. 32.6광년. 32.6광년이지. 32.6광년 즉 10파색의 거리에 놓여 있는 별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급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밝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 절대 등급은 지금 내가 표현 자체를 본질적인 밝기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바뀌는 값이다, 안 바뀌는 값이다. 수학에서 절대값 뭔지 들었지? 그거랑 똑같아. 절대값! 안 들었나? 절대값 뭔지 몰라요? 알아요, 손.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 그냥 안 바뀌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바뀌는 값이다, 안 바뀌는 값이다. 안 바뀌는 값입니다. 안 바뀌는 값이에요. 뭐에 따라서 안 바뀌는 값이냐? 거리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등급값을 그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거든. 야, 거리에 따라서 안 바뀌는 등급을 지금 별도로 떼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유추를 해봐야죠. 거리에 영향을 받는 등급값이 있겠다, 없겠다?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거리에 영향을 받는 등급값이 따로 있을 거니까 거리에 영향을 안 받는 걸 지금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에 영향을 받는 등급값을 뭐라 하냐? 그거를 바로 겉보기 등급값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등급값. 얘는 거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을 많이 해요. 변동을 많이 해요. 여기 이 단원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최소한 그래서 그 단어는 기억해야 돼. 천문학에서 실제로 쓰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 머리에 조금 더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단어, 쉽게 표현하는 방법,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어? 있는 표현 아니고 그냥 쉽게 머리에 담기 위해서 지어낸 단어야. 겉절이라는 단어가 있어. 겉절이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어떤 별이 겉보기 등급값이 있고 절대 등급값이 있으면 그 겉보기 등급에서 뭐를 빼서 정의가 되는 값,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가지고 정의되는 값, 나는 그거를 겉절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용 방법. 겉절이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파섹의 거리가 있으면 10파섹의 거리에 놓여있는 어떤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 별의 절대 등급 값을 플러스 1로 놔볼게. 10파섹을 왜 하필 기준점으로 잡는 거냐 하면 그 기준점에서 그 거리에 놓여있는 별은 그 절대 등급 값과 뭐의 값이 같다는 기준, 겉보기 등급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정의한 게 10파섹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우리로부터 10파섹 떨어져 있어요. 10파섹 떨어진 별의 겉절이 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저기 예시로 들었잖아. 10파섹에 놓여있는 애는 절대 등급도 플러스 1이고 겉보기 등급도 얼마라고? 그래서 겉절이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여기서 바로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야, 그럼 좋다. 거리가 딱 10파섹일 때는 내가 이해했는데 거리가 10파섹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 만하잖아. 생각해봐. 지금 내가 겉보기 값이랑 절대값 중에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중에서 파란색을 겉보기로 적을 거고 노란색을 절대로 적을게. 저 두 개 중에서 거리에 영향을 안 받는 숫자가 누구랬어?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지. 그러면 누가 봐도 저렇게 10파섹보다 더 앞쪽에 선에 놓여있는 별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 등급은 아까 말했죠. 노란색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절대 등급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거리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근데 누구는 영향을 받는다고? 절대 등급은 안 받는데 내가 아까 이거 절대 등급이라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영향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파란색은 겉보기 등급은 영향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겉보기 등급은 거리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같은 별인데 전진했다고 가정해봐. 같은 별인데 더 앞으로 다가왔어. 그러면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별의 밝기가 겉으로 보기에 더 밝아 보이겠어, 더 어두워 보이겠어? 가까이 왔으면 밝아 보이겠지. 밝아 보이면 겉보기 등급 숫자가 더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줄어야 돼. 그냥 뭐 0이 됐다고 쳐볼게. 그러면 10파섹보다 더 앞쪽 거리에 있는 저 별의 겉절이 값은 얼마 나와? 내 설정에 따르면 얼마 나와? 겉절이 등급이, 겉절이 값이 0 빼기 플러스 1이니까 겉절이 값이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 나오지.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D가
별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10파섹보다 가까우면 겉절이 부호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야! 그럼 세 번째는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거리가 10파섹보다 먼 범위에 있는 별들은 겉절이 부호가 뭐가 나와야 되겠다? 양수가 나와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정리입니다. 뭐가 좋죠? 이거는 천문학자들 관점에서는. 굳이 우리가 모든 별들의 거리를 싹 다 거리 측정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알고 있으면 그 별의 겉절이 값을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추정된 계산된 겉절이 값을 바탕으로 그 별까지 떨어진 거리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나는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올바른 도구들을 통해서 현대 천문학이 발전을 해 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일 처음 다루는 게 뭐냐면 적색의 살짝 어디에 있는, 적색의 살짝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저거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적외선이라 부르고, 야 그러면 자주색의 살짝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르겠어? 자외선이라 부르겠지. 어?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뭐 제가 젊어 보이는 농담이고 선크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바르고 왔거든요. 바르는 이유가 뭐죠? 선크림 왜 발라야 되는데? 뭐 막으려고 바르는 거야? 적외선 막으려고 바르는 거야? 자외선 막으려고 바르는 거야? 자외선 막으려고 바르는 거야. 뭔 얘기야 한마디로. 온도 혹은 그 빛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할 때 자외선, 적외선 중에 더 위협적이고 더 온도가 높고 더 세기가 강한 빛은 뭐다? 당연히 뭐다? 아니 야 선크림 왜 바르냐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려고 바르는 거잖아. 그 얘기는 온도가 어디가 더 높고 세기가 어디가 더 강하다. 자외선이 적외선에 비해서 훨씬 강하단 말이야. 저거랑 비슷하게 가는 표현이 근데 뭐가 있냐.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 빛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파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빛의 가로 길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빛은 파동이에요, 파동.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일단 지금은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건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물리 형태라는 거예요. 물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장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파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기 동안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빛의 일정한 가로 길이, 그거를 파장이라고 불러. 너무 딥한 설명은 안 할게. 그냥 간단하게 저 파장이라는 거는 더 강한 빛에서 길이가 짧아야 돼. 더 약한 빛에서 길이가 길어야 돼.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의 파장값을 만약에 누가 니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누가 더 짧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 자외선이 더 짧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 가시광선 범위 안에서도 자주색 빛과 적색 빛이 있으면 어디가 더 파장이 짧은 편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자주색이 당연히 더 짧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주색 앞에 무슨 색이 또 있을까요? 무지개 색깔은 다 부르실 수 있을 거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있겠지. 그러니까 자주색의 앞쪽 계열에는 아마도 무슨 계열의 색깔들이, 무슨 계열의 컬러들이 있을 거다. 청색 계열의 컬러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자주 페어로 묶어서 비교하는 거 청색과 적색입니다. 자주색이 파장 짧은 계열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청색, 적색 중에서 파장 짧은 쪽은 당연히 어디겠다? 청색이죠. 그거를 가지고 빛의 표면 색깔, 별의 표면 색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느냐면 7가지 종류로 구분하게 되는 별의 색깔이 존재하는데 야 7개를 어떻게 다 외우는데? 라고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거기에서 7개 바로 다이렉트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4개 종류를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4개. 4개를 외울 때 지금 어떻게 외우라고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야? 한 칸 한 칸 띄워가지고 4개 저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를 왜 비워놨는데 그 사이사이가 훨씬 더 외우기 쉬운데 왜 외우기 쉬운 거냐면 비워져 있는 이 사이사이 색깔들은 그냥 간단하게 양쪽의 색깔들을 반반씩 섞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색, 백색 섞으면 무슨 색? 하늘색이 아니고 천문학에서는 청백색. 백색, 황색 섞어서 무슨 색?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연노랑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 자주색이라는 거죠. 자주색. 자주색이란다. 미쳤나? 주황색.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약간 떡밥 해소할게. 지구 우주상에 뿌려져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별은 뭐라고요? 태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7개의 타입의 컬러가 있으면 태양이 저 중에 어디 속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너희들의 데피셜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기에 태양은 주황색인데 적색인데 안 중요하다고! 천문학자들이 이미 분류해 놓기로는 태양의 표면 색깔은 오피셜하게 무슨 색? 황색이야. 황색. 여기 태양 들어가.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 보아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흑점할 때 배웠을 거거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몇 도라고 배웠다? 흑점의 표면 온도가 약 주변보다 살짝 낮아서 약 4000도. 흑점이 4000도. 그거랑 대비되는 광구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잖아. 청색 쪽이 파장이 더 짧다 그랬고 그러면 청색이 적색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청색이 적색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안에서도 온도가 어떻게 가면 된다? 이렇게 가주면 된다. 온도 높다. 그래서 뭐 조금 인사이트를 발휘해 보신다면 태양은 전체적인 별들 가운데에서는 온도가 막 그렇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천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113쪽에 굳이 더 얘기 끄고 외울 필요는 없어. 대표별 나와 있잖아. 각각의 별들